안녕하세요. 느린 수학 교실 건쌤입니다. 비상고 1 수학, 여집합과 차집합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함께 공부해 봅시다. 먼저 여집합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주어진 집합에 대하여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에 주어진 집합을 우리는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호를 이렇게 U라고 쓰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주어진 집합에 대하여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에 주어진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벤 다이그램을 봤을 때에 U의 부분 집합 A가 존재한다면 이 A 입장에서 보면은 이 U는 전체 집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U라고 왜 전체 집합에 기호를 U라고 쓴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이유는, 이 U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universal, 전체라는 머리 글자, 이 U를 사용해서 우리는 전체 집합의 기호로 U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집합 A가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일 때, U의 원소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U에 대한 A의 무엇이란다? 여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요. 그리고 기호는 이와 같이 A의 머리 글자 위에 C라고 이렇게 써서 A의 여집합으로 나타냈는데 이 기호도 보시면은요. 여기서 C라는 거는 컴플리먼터 여집합의 머리 글자 C를 써가지고 이렇게 A의 여집합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이 벤 다이그램을 보시면은 이렇게죠. U의 부분 집합 A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U 전체 집합 중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나타낸 것을 우리는 이 A의 여집합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 보면은 A의 여집합은 자, 원소 X는 어디에 속해야 돼요? 그렇죠. U에 속해야 됩니다. U의 원소 중에서 그죠? U의 원소 중에서 집합 A의 원소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의 집합으로 나타낸 것이 무엇이다? A의 이어집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벤 다이그램에다가 집합을 원소를 나타내서 여집합을 구해본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 집합이 1, 2, 3, 4, 5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체 집합 U의 원소가 1, 2, 3, 4, 5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집합 A는 무엇이냐면은 1, 2, 3이에요. 1, 2, 3. 그럼 여기서 A의 여집합은 무엇이냐 이러면은 이 전체 집합 중에서 그죠? 이 전체 집합 중에서 A의 원소가 아닌 즉 1과 2와 3이 아닌 원소 즉 4와 5가 되겠죠. 그죠? 이 원소 4, 5를 원소로 갖는 이 집합을 우리는 A의 여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 6번을 통해서 우리가 여집합에 대해서 더 공부해 봅시다. 전체 집합 U는 X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그랬어요.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원소 나일법으로 나타내면은 1, 2, 3, 4, 5, 6, 7, 8, 9 이하니까 10이 포함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랬을 때에 이 집합 U의 부분 집합 A가 되겠죠. 1, 3, 5, 7, 9 이거는 봤더니 홀수예요. 그죠? 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 이하의 홀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집합 U가 뭐가 되는가 하면은 A에서 바라봤을 때는 U가 전체 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에 다음 집합의 여집합을 구하라. 무슨 말이냐면은 1번 같은 경우는 A에 대한 여집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전체 집합 원소 중에서 홀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원소로 갖는, 즉 짝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2, 4,
6, 8, 10으로 이루어진 원소가 이렇게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는 A의 여집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A의 여집합에 대한 여집합이죠. 그죠? A의 여집합에 대한 여집합. 무슨 말이냐면은 1번에서 우리가 A의 여집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짝수에 적은 거죠. 2, 4, 6, 8, 10 짝수인데 이 전체 집합 중에서 이 짝수를 제외하면 무엇이니?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짝수를 제외하면은 홀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 이하의 홀수 1, 3, 5, 7, 9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 3, 5, 7, 9로 이루어진 이 집합은 무엇이었어? 애당초 집합 A였죠. 그죠? 얘는 A가 되네. 이런 얘기예요. 즉, 이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A의 여집합에 대한 여집합. 얘는 무엇이 된다? 그렇죠. 자기 자신 A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니? 이거야.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의 원소를 제외하라 그랬어요. 공집합 원소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이 전체 집합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 U에서 공집합의 원소를 제외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U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U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는 뭐냐면은, 이 전체 집합의 여집합을 구하래요. 이 말은 이 전체 집합이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인데, 이거에 대한 여집합이에요.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를 제외해버리면은, 원소가 남지 않죠. 그럼 무엇이 됩니까? 그렇죠. 원소가 개수가 0개이다. 공집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은, 여집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라는 것, 그 다음,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됨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차집합이 무엇인가 알아볼까요?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기호는 A에 대한 B의 차집합입니다. 우리가 덧셈 뺄셈에서 이렇게 뺄셈의 기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덧셈 뺄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는 A에 대한 B의 차집합 이렇게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은 보시면은 이런 얘기죠. 위에서 지금 얘기들이 A에는 속하지만 이랬어요. 즉 A가 주 원소입니다. 그죠? A에는 속하지만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B에 속하지 않는 원소를 줬다 그랬어요. 즉 A의 원소 중에서 B에 들어가는 원소는 빼버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집합 A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1, 2, 3, 4, 5, 6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집합 B는 3, 4, 그 다음에 7, 8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즉 뭐냐면은 집합 A의 원소는 1, 2, 3, 4, 5, 6이에요. 근데 집합 B의 원소는 뭐냐면은 3, 4, 7, 8입니다. 자, 그러면은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는 것은 자, A 원소 중에서 1, 2, 3, 4, 5, 6 중에서입니다. B의 원소가 아닌 거죠. 그러면은 1, 2, 3, 4, 5, 6 중에서 3, 4를 제외한 거죠. 이 뜻입니다. 그래서 1, 2, 5,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B에 대한 A 차집합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주인공이 누가 되는가 하면 B가 됩니다. B 중에서 이런 얘기예요. 3, 4, 7, 8 중에서
음, A의 원소가 아닌 것 3, 4를 제외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7,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에 대한 B의 차집합, B에 대한 A의 차집합. 아, 앞에 있는 놈이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있는 원소 중에서 D에 속하지 않는 원소를 우리가 바로 차집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 보면은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X의 원소이지만 X가 집합 A의 원소이지만 B의 원소가 아닌 놈 이런 얘기죠. 그리고는 바로 동시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A에는 포함되지만 B에는 포함되지 않는 놈. 그러니까 요 남아있는 요 놈만 이렇게 A에만 속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로지 A에만 속하는 것. A와 B의 교집합을 제외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A에서 우리가 A 교집합 B를 이렇게 차집합한 것도 A에 대한 B의 차집합과 똑같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7번을 통해서 우리가 차집합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합 A, B가 있는데 집합 A의 원소는 2, 4, 6, 8이네요. 집합 B를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12의 양의 약수 1, 2, 3, 4, 6, 12가 되겠죠. 이렇게 양의 약수 구할 때는 1 곱하기 12, 그 다음에 2, 6이 12, 3, 4, 12, 5 곱해서 12가 되는 숫자들을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먼저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에요. 그럼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렇죠. A가 주인공입니다. 이 A 중에서 이런 얘기예요. A 중에서 B의 원소가 아닌 거예요. A 중에서 B의 원소가 아닌 것. 자, A 중에 2, 4, 6, 8 중에서 B의 원소인 것은 뭐 있어요? 2와 4와 6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A 중에서 2와 4와 6을 제외하면 뭐가 남아요? 8만 남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8,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B에 대한 A 차집합이에요. 이제 누가 주인공이에요? B가 주인공이에요. B 중에서 이게 B 중에서 뭐 하라는 거야? A의 원소를 제외하라 이런 얘기예요. B 중에서 보면 A의 원소가 2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4, 6 여기 있었잖아요. 그럼 남는 게 뭐 남아요? 그렇죠? 1, 3, 12가 남죠. 자, 이렇게 우리가 차집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 3번을 통해서 이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을 이용해서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식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는 게 좋아요. 시험 문제도 많이 적용되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는 것은 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데 한번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무엇이에요? 그렇죠? A는 막 대로 이런 빗금을 쳐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A 이렇게 되겠죠?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면은 U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음, 선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B를 제외한 나머지죠, 그죠? B를 제외한 나머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B급을 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교집합이죠. 얘가 A고요. 얘가 B의 여집합이에요. 이거의 교집합이에요. 공통 부분이 어디입니까? 야, A가 이렇게 있는데, 그죠? 교집합이. A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B급 친 부분은 뭐예요? A에만 B급 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A에만 B급 친 거예요. 이렇게. A에만 B급 친 부분. 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놈은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배웠죠, 우리가.
A에서 B를 제외한 놈이라 그랬죠. 그것을 우리는 A에 대한 B의 차집합 이렇게 우리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것은 잘 익혀 두어야 합니다. 문제 8번을 통해 가지고 자 이러한 성질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A 합집합,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됨을 보여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집합이 있죠 이렇게 A 집합 있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우리가 이렇게 A 집합을 제외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제어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우리가 합집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U 전체가 무엇이 돼요? 합집합이 되죠. 그죠? A 집합에다가 A의 여집합을 합하는 거니까 얘는 이 전체 집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합집합,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A 교집합, A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뭐 이거 당연하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A 집합이 있고요. 그다음 A 여집합이라 그랬죠. 얘가 A 여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의 공통 부분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죠? 그래서 공집합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이거는 A 교집합, A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그 다음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은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요게 여집합을 취하게 되면은 부분집합의 관계가 바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인 경우를 이렇게 나타냈는데 일단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에 포함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B의 여집합이란 무엇이냐면은 U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죠. 그죠? B를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A의 여집합이잖아요. 그죠? A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자, 이렇게 해서 B의 일부분도 이렇게 우리가 색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거 봤더니, 여기서, 여러분들,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 안에 이렇게 포함됨을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포함됨을 알 수 있어요. 결국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은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B가, 그죠? A의 부분집합이라면, 이렇게 부분집합이라면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분집합 A, B에 대하여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되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된다. 그리고 A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 A가 된다. 그리고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 자, 요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 둬야 됩니다. 다른 성질들은 뭐 여러분들이 곰곰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상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것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B에 대한 A의 차집합은 그러면은 그렇죠. 비교집합 A의 여집합이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있을 때는 그대로 B 그대로 온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A 합집합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고 A 교집합 A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그다음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은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여집합을 취하게 되면은 부분집합 관계가 반대로 바뀐다는 사실이죠. 자, 이런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을 잘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